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오늘도 듣기 위주로 오늘은 주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 뭐 안전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뭐 예전에 한번 뜨거웠던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끌고 와봤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카운터 스티어링을 계속 의식하면서 쓰고 있어서 사실 배우면은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쓰면 더 좋지 않을까? 모르는 분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영상들이 항상 있어서 궁금해서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본 것도 있었어요. 근데 영상을 다 끝까지 보고, 저는 물론 뭐 비판하려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솔직히 카운터 스티어링에 관해서 왜 사람들이 뭐 굳이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쓰고 안 쓰고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지. 뭐 써라 말아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냥 뭐 그 과학적인 현상이잖아요, 사실. 자,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쭉 봐보니까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쓰지 말아라,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역시 영상을 보면은 다 보고 나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이래서 위험하니까 그냥 모르는 게 약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걸 아는 분한테도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괜히 또 얘기했다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럴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해보고, 저도 뭐 평소에 운행하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얘기를 드리자면, 카운터 스티어링이라는 거는, 이게 갑자기 이슈가 됐던 건 그 바이크 모터사이클 바이블인가 뭐 아무튼 그 영상 키스코드라는 아저씨가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과학 실험을 하면서 이걸 써야지 효과적으로 바이크를 눕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뭐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그 뭐 영상 보시면 실험하는 거 다 보셨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맞아 무의식적으로 다들 쓰고 있었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확실히 과학적으로 알겠구나 라는 거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끼쳤죠. 내가 떡볶이 사러 갈 때 자전거 탈 때 쓰던 기술이 바로 카운터 스티어링이었구나. 그래, 나도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었어. 재밌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이크 타고 좀 장난 많이 치시는 분들, 와리가리 좋아하고 뭐 롤링 한다고 막 바이크 막 뭐 왔다리 갔다리, 그거 사실 왔다리 갔다리 해봐야 타이어 열 거의 안 오르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냥 브레이크 한두 번 세게 잡아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선수분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와리가리 효과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렇게 와리가리 하시는 분들도 카운터 스티어링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시죠.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 배달 바이크로 도시백 타고 어릴 때 좀 놀아보셨다 하는 분들도 그 지랄이라는 스킬 있잖아요. 그거를 해보신 분들은 카운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미는 반대쪽으로 바이크가 기운다. 핸들을 내가 미는, 오른쪽 핸들을 내가 밀면은 바이크는 왼쪽으로 기운다. 뭐 이런 간단한 이론이죠. 근데 카운터 스티어링에 관해서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파가 갈려버렸어요. 카운터 스티어링을 신봉하는 분들과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지 마라,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의 두 약간 분류가 갈렸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은 너무 신봉하는 것도 좀 그래요. 뭐 이게 신봉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너무 위험하니까 무조건 배우지 마라,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솔직히.
자, 그러면은 이게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온도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영상을 보고 알게 됐는데, 왜 그런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온도 차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사실 알고 봤더니. 심지어는 이걸로 싸우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면 위험하다라는 분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카운터 스티어링이 위험하다고 영상을 올리시면은 또 카운터 스티어링 신봉하는 분들이 와서 그 무식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카운터 스티어링을 무조건 써야지 되는 거지. 그 네가 모르는 거다. 키스코드 영상을 봐라. 막 이런 신봉하는 분들, 광신도 분들도 좀 문제는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카운터 스티어링이 만능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카운터 스티어링을 배우고 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사람이긴 한데, 근데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광신도 분들은 뭐가 됐던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무조건 잘못됐어. 뭐 키스코드 영상 봐봐.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는 거야. 그거는 솔직히 아니고요. 그러면은 키스코드 아저씨가 그냥 앞브레이크 잡아서 잭나이프로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을 겁니까? 키스코드가 죽으려면 아주 죽겠어. 그냥 시온까지 갈 뿐들이야.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진 마시고요. 양쪽 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보고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무슨 키스코드 아저씨가 뭐 무조건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한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사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카운터를 되게 적극적으로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면서 그냥 옛날부터 타고 다녔거든요. 뭐 저도 뭐 떡볶이 사러 갈 때도 맨날 자전거 타고 가면서 카운터 치고 막 그래요. 근데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된다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보자분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바이크를 많이 안 타신 분들이 바이크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이제 셀프 스티어링조차 이해를 못하고 트랙션 같은 것도 이해를 못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카운터 스티어링이라는 말만 듣고 맹목적으로 따라하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설마 그런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카운터는 그냥 쓰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안전한 범위에서 쓰는 거 아닌가? 아니, 누가 무식하게 본인이 자빠지거나 하이사이드가 날 정도로 무식하게 카운터를 치는 바보가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발인이 분들은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보고 뭐 짬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카운터 스티어링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평소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이렇게 도시백 타고 막 지랄 스킬 쓰시는 분들이나 알차 좀 타신다고 막 깝치면서 타이어 열도 별로 안 오르는데 개 오바 하면서 막 롤링 막 와리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약간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근데 너무 오바하면은 좀 보기에도 불안하고 옆에 차들이랑 좀 사람들이 좀 불안해 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롤링 하시는 분들은 카운터를 엄청 적극적으로 쓰시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죠. 본인도 모르게. 그게 카운터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시던 분들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정말 초보분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카운터를 그렇게 막 지랄을 하면서 막 와리가리를 하는 분들이야 어느 정도 뭐 이해도가 더 있겠지만, 그 키스코드 영상을 보더라도 그분들은 아마 내가 지랄하던 게 카운터 스티어링을 이용해서 내가 지랄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더 이제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안 그런 분들은
지랄도 못하고 뭐 롤링도 막 와리가리 이런 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 탈 때도 이분들은 본능적으로 카운터를 좀 많이 못 넣는 분들이에요. 서서히 코너를 돌고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분도 자전거 탈 때 코너에서 자꾸 벽에 막 긁어요. 그래갖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엔. 아니 저걸 왜 못 돌지 도대체? 왜 못 도는 거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벽에다가 긁지? 자전거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 왜 긁을까? 왜 벽에 부딪힐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카운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기도 하지만 본인이 자전거를 많이 안 타다 보니까 어떻게 바이크를 이렇게 눕혀야지 더 좀 효과적으로 편하게 빨리 눕힐 수 있는지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또 제가 눕힌다고 얘기한다고 또 극단적으로 막 눕히면 위험하다 이런 분들 있을까봐 얘기 드리는데 이게 심하게 눕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짝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바이크, 자전거로 어차피 무릎 못 꿇잖아요. 그냥 기울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또 눕힌다고 또 진짜 눕는다고 또 얘기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카운터 스티어링을 좀 잘못 이해하고 만일에 그런 분들이 오토바이를 바로 탔는데 본인이 본능적으로도 카운터를 잘 못 치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스티어링도 당연히 이해 못 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그런 영상만 보고 무조건 핸들을 반대로 꺾어서 바이크를 눕히는 거구나. 그래야지만 바이크가 코너를 돌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면은 정말 확 꺾어서 네, 진짜 앞바퀴가 슬립이 나거나 하이사이드가 날 수도 있겠죠, 진짜.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조금 있고 자전거 같은 걸 좀 타보신 분들은 카운터를 치더라도 몸을 이미 기울일 쪽으로 체중을 옮기면서 카운트를 치면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미 기울이는 준비를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카운터를. 근데 자전거를 많이 안 타보시거나 방금 얘기하신 이런 좀 둔하신 분들은 진짜 몸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핸들만 카운터를 돌리시는 그런 좀 무모한 행동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바이크가 갑자기 누워버릴 수 있으니까. 몸은 가만히 있는데 정말 핸들만 돌려서 카운터를 쳐버리면은 잘못하면 정말 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자전거나 바이크 좀 타보신 분들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카운터를 칠 거면 카운터 치는 반대쪽으로 체중을 어느 정도 이미 놓고 있는 상태에서 기울일 준비를 하면서 카운터를 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익숙한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만큼 아주 미세하게 카운터를 넣으면서 기울기를 조절하겠지만 이게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은 정말 미친 척하고 핸들을 확 카운터를 넣어서 정말 확 자빠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카운터 스티어링을 이론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본인이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중에는 머릿속에서 이게 빨리 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멀쩡하게 타시던 분들조차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에서 빨리 회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향을 할 때마다 잠깐만 내가 카운터를 넣어야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야지. 왼쪽으로 꺾으려면 오른쪽 핸들을 밀어서 내가 기울여야 되나? 막 그걸 자꾸 의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순간 조작이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생각으로도 설마 그렇게 멍청할까? 그렇게까지 멍청하게 이해를 못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두 다 그렇게 빠르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조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헷갈려 하실 수도 있다는 게 저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카운터 스티어링을 오히려 배우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처럼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존에 타시던 대로
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거예요. 코너를 도는 중간에도 뱅크각을 더 좁히겠다고, 더 눕겠다고, 누워서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기서 또 카운터를 치는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운터가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갖다 섣불리 카운터를 쳤다가는 진짜 위험할 수 있다. 정말 슬립이 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설마, 아니, 아무리 바이크를 못 타도 설마 무식하게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에 저도 최근에 막 바이크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코너 도는 중간에 한번 해봤어요. 정말 좀 위험하더라고요. 슬립 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짓을 안 할 건데 너무 이해도가 없거나 발인이 분들은 네, 본인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아, 괜히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카운터를 활용하는 정도는 딱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론을 알고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선에서 필요할 때는 급하게 뭐 갑자기 앞에 장애물 있을 때 빠르게 라인을 바꿔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조금 빠르게 바이크를 좀 눕혀야 될 상황이 생긴다라거나 무거운 바이크들은 사실 카운터 스티어링을 안 쓰면은 빨리 효과적으로 눕히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다만 이제 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쓰러질 정도로 카운터를 심하게 치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효과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그리고 저 역시 코너를 도는 중간에는 추가적으로 카운터를 치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코너를 쓱 적당히 기울이고 도는데 코너가 점점점 깊어져서 못 돌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저도 바이크를 세워서 속도를 줄이고 그때 쓰는 게 카운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코너를 돌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바이크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이제 한번 궤도 수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카운터를 쓰면은 더 빨리 바이크를 눕힐 수 있고 빠르게 궤도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카운터를 그냥 씁니다. 뭐 때로는 의식적으로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줄었을 때 한다는 거고 속도가 빠를 때는 그렇게 팍팍 못 눕히겠죠. 근데 아주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일상 주행에서는 저 역시도 그냥 장난으로 그냥 와리가리 뭐 하거나 이럴 때 심심할 때나 그냥 카운터를 잠깐 카운터 스티어링을 써보는 거고 뭐 주차장 입구에서 돌 때나 갑자기 뭐 90도로 빨리 좀 바이크를 짧게 꺾어야 될 때나 요럴 때나 그냥 살짝 카운터를 쳐서 그냥 획가닥 눕혀서 이제 돌아보는 거지. 그 이상 뭐 와인딩 코스에서도 사실 저는 카운터를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작정하고 뭐 유명상 코너를 돌 때 카운터를 막 카운터 스티어링을 막 이빠이 쳐가지고 막 바이크를 빡빡 눕혀서 막 돈다 이런 행동은 저도 절대로 하질 않습니다. 딱 그 정도 선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카운터를 무조건 알려고도 하지 마라, 배우려고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론적으로 이해해보고 몸으로 습득해보는 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학적인 원리도 알아두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차랑 다르게 바이크는 스킬이 훨씬 많이 필요한 모터 스포츠 장르잖아요. 이거를 너무 몰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어떻게 보면 발인이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몸이 좀 둔하신 분들, 좀 약간 센스가 없는 분들, 운동 센스나 드라이빙 센스가 없는 분들은 이거를 또 너무 아예 몰라버리면은 실제로 되게 크게 돌아요, 무조건 코너를. 그러니까 약간 바이크를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카운터를 조절하면서 카운터 스티어링의 양과 강도를 조절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게 딱딱딱 기울이면서 빨리 기울여야 될 때는 카운터를 크게 넣어서 빨리 기울여 또 보고 뭐 살짝 기울일 때는 정말 살짝
거의 무의식적으로 넣듯이 미세하게 넣어서 기울일 줄도 알고, 또는 뭐 갑자기 도로를 달리다가 싱크홀이 나온다거나 구덩이가 나왔을 때, 또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을 때 잽싸게 라인을 이동해가지고 회피를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분들은 대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지적하는 위험 요소랑 동일한 부분인데, 바리니 분들은 카운터를 너무 극단적으로 넣어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바리니 분들은 카운터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너무 안 해서 아예 바이크를 정말 거대하게 크게만 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분들 라이딩 하는 거 뒤에서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모든 커브를 되게 크게 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이 겁이 많아서 속도를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들이 커브를 잘 못 돌기 때문에 속도를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미친 척하고 속도를 막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또 특징이, 할리 타시는 분들이나 좀 아메리칸 계열 타시는 분들 중에 은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종종 보는데 워낙 크게 돌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아마 라이딩 테크닉 쪽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 약간 종특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약간 낭만을 즐기고 느긋하게 타는 걸 좋아하고, 어차피 코너링 타는 걸 그렇게 즐기시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냥 직선으로 느긋하게 달리는 것만 바람 맞으면서 고동감을 느끼면서 달리는 것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코너링에 특화된 바이크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한 아예 이해도나 본능적으로도 카운터 스티어링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중앙선을 넘어 다닙니다, 코너에서. 바이크가 어차피 안 눕는다고 말은 하시는데, 안 눕는 문제가 아니라 거대하게 돌아요. 거대하게. 그러니까 조금만 카운터 스티어링을 이해하고 살짝만 소스를 살짝만 적용을 시키면은 조금 더 빠르고 여유 있게 돌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식을 안 하고 타시다 보니까, 물론 센스가 있는 분들은 뭐 아메리칸을 타시던 할리를 타시던 뭘 타던 본인도 모르게 카운터 스티어링을 막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안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커브가 아닌데 거기서 중앙선을 넘어 다니세요. 그냥 그게 일상이 됐어요. 느린데도 중앙선 막 뚫고 나갑니다. 되게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나마 느려서 좀 망정이지. 근데 느리더라도 중앙선을 넘으면은 블라인드 코너에서 맞은편에 차나 바이크가 오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게, 그리고 본인이 약간 적용해보고 연습해 보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의식하고 썼을 때랑 의식하지 않고 그냥 탈 때랑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 보시라는 거지, 무조건 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서킷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거 서킷마다 다르고 강사마다 다르겠죠. 근데 서킷에 가면은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서 강사분이 아예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바이크를 어떻게 눕히라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왜냐면은 서킷에 어느 정도 배우려고 오신 분들이면은 기본적으로 라이딩 테크닉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분도 타는 걸 보고 대충 보시겠죠. 아, 뭐 그냥 카운터 스티어링 적당히 치면서 알아서 잘 눕네, 이러면은 아마 별 얘기를 안 하실 거고, 혹시라도 너무 눕질 못해서 코너에서 너무 막 회전 반경이 커지고 막 서서 자꾸 너무 서서 돌려고 하고 너무 행동이 굼뜨고 이러면은 아마 카운터 스티어링을 써보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서킷에 오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카운터 스티어링을 적극적으로 쓰시던 분들이라, 딱히 서킷에서는 카운터 스티어링이나 셀프 스티어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타겠지.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킷에 가면은 뭐 카운터 스티어링을 뭐 겁내 막 쓰나? 막 적극적으로 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러면은 결론을 한번 얘기 드려보자면, 아까 뭐 일부 얘기 드렸지만, 결론은 버킹검이 이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카운터 스티어링을 사용하면 바이크가 반대로 눕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해 두시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틈틈이 조금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평상시 라이딩 하실 때. 그렇다고 또 무식하게 막 극단적으로 자빠질 정도로 쓰시란 얘기는 아니고 서서히 써보시라는 거예요. 서서히. 그리고 반드시 카운터 스티어링만 가지고 코너가 다 돌아나가는 것도 아니고 카운터 스티어링이 무슨 만능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셀프 스티어링이라는 거가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라이더분들은 자전거만 뭐 오래 타셨던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심지어 킥보드나 스카이싱싱을 오래 타신 분들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식으로 본인은 선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회 직전에 카운터 스티어링을 미세하게 넣고 바이크가 순간 기울어지면은 그때 다시 셀프 스티어링으로 선회에 적절한 핸들 조향각을 만들어서 기울어지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두 바퀴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이미 다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론적으로 알고 쓰면은 본인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더 이제 조절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무의식적으로 썼지만, 이론을 알고 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니까, 더 편하게 뭐 바이크를 눕힐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 뭐 긴급 회피 기동도 가능하구나. 재밌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터 스티어링을 너무 안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본인이 코너를 돌 때 정말 전혀 눕히질 못하겠다. 거의 서서 막 계속 간다. 회전 방향이 너무 커져서 중앙선을 많이 넘는다. 이런 분들은 필히 이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본인의 라이딩 하실 때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 그냥 몸으로만 느껴보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지 개발을 해볼지 아니면은 그냥 굳이 뭐 신경 안 쓰고 타도 되겠네 정도로 받아들이실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너무 몸치신 분들은 너무 몸치라서 거동이 너무 안 좋으신 느리신 분들은 이거는 코너를 돌 때 막 극단적으로 너무 써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약간 위급한 상황에 그럴 때 바이크를 좀 급하게 뭐 기동을 해야 되거나 장애물을 빨리 피해야 된다라거나 선회를 빨리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이거를 아는 분이랑 모르는 분이랑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두고 본인이 몸으로 느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면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또 그 부분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카운터를 그렇게 위험하게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카운터를 몰라서 바이크를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위험하게만 카운터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 역시 그렇게 카운터 스티어링을 써요. 제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깔 정도로 카운터 치지 않습니다. 다만 발인이 분들은 진짜 깔 정도로 카운터를 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위험하니까 그냥 아예 모르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와는 조금 반대로 너무 몰라서 거동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건 뭐가 맞다 안 맞다는 아닌 것 같고요.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두시고 몸으로 어느 정도 느껴는 보라. 반드시. 다만
그게 몸에 안 맞고 불편하고 오히려 나는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본인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 필요 없다, 쓰지 말아라 라는 또 이야기만 듣고 그냥 아예 모르고 넘어갈 필요는 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뭐 오토바이 타고 뭐 유명한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그냥 한강으로 뛰어들으라 그러면 뭐 따라서 뛰어들 겁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냥 이런 과학적인 이론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배워두면 좋고 배워서 위험할 것 같으면 배우지 마시고, 하지만 해보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 바이크를 많이 눕히지 말라 그러잖아요, 공도에서. 위험하니까. 근데 안전하게 눕히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안 해요, 저도. 테크닉이 돼서 누워서 막 팔꿈치 긁고 막 머리 긁는 분들한테는 굳이 제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본인이 스킬이 돼서 안전하게 그렇게 눕고 있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 별로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게 다 나름의 스킬이 있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스킬이 안 되는 분들이 그런 거를 무식하게 깡으로 따라 하려다가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저 역시 웬만하면 많이 눕히지 말고 조심조심 타라라고, 그리고 브레이킹부터 연습해라라고 하지만 바이크를 눕히고 무릎을 긁고 이런 분들이 위험하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왜냐면은 아니 안전하게 본인이 쓰겠다는데, 그리고 본인이 안전하다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카운터 스티어링 역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게 있을 뿐이지. 쓰던 안 쓰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라. 다만 끝으로 혹시라도 또 오해가 있을까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 카운터 스티어링이라는 거는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기존에 내가 의식 안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쓰던 분들이 똑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면은 그런 분들은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거를 안 되던 건데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억지로 카운터를 막 의식해서 계속 적용해보고 막 어색하고 막 이상한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이렇게 쓰시려는 분들은 절대 안 쓰시는 걸 저도 권장드리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선 좀 더 라이딩 경력을 더 키우시고 자기도 모르게 카운터 스티어링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 많은 라이딩을 해보시고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아마 좀 더 효율적으로 바이크를 눕히려고 자기도 모르게 카운터 스티어링을 조금씩 적용하게 될 겁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도 다 그런 식으로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자연스럽게 카운터 스티어링이 몸에 익을 정도가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좀 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카운터 스티어링을 써보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